샬롬. 자, 말씀 묵상 Q&A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 본문 안에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첫 번째 질문은 16절입니다. 16절에서 기근의 때에 양식을 살 돈이 다 떨어진 백성에게 요셉이 가축을 내어서 양식을 바꾸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16절에서 요셉이 기근으로 돈이 떨어진 백성들에게 가축을 내게 한 이유는 지불 수단이 소멸된 상황에서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경제적 교환 수단의 연속성 측면입니다. 기근이 장기화되면서 요셉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이미 요셉에게 바로의 창고로 다 들어갔습니다. 돈이라는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 더 이상 백성에게 남아있지 않게 되자 요셉은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가축이라는 실물 자산을 새로운 화폐 단위로 활용하여 양식을 공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은 요셉에게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요셉은 이들이 굶주림으로 죽는 것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기근의 상황에서 가축은 백성들이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었으며 요셉은 이것을 양식과 교환해 줌으로써 기근의 시기를 좀 충분히 넘길 수 있도록 생명줄을 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대리인으로서 국가의 자원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진 가축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은 단순히 양식을 판매하는 행위를 넘어 국가 전체의 자원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관리하는 효율적 경제 정책의 일환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감으로써 바로의 충직한 청지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요셉의 대응은 기근의 심각성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돈이 떨어지자 가축을 받고 양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가축마저 떨어지자 토지와 몸을 대가로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의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축을 받는 행위는 기근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돈과 토지라는 중간 단계에 위치한 필연적 자산 교환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런 정책은 결과적으로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했을 뿐 아니라 흉년 이후 애굽의 사회 경제적 체제를 이 애굽왕 바로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가가 기근을 버텨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21절에서 기근 때문에 토지를 팔고 종이 된 백성들을 요셉이 성읍들에 옮겨 살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요셉이 애굽 전역의 백성들을 성읍 1위로 옮기게 한 조치는 단순히 이주를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기근이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국가 행정력과 생존 공급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통치 행위였습니다. 개혁주의 신학 관점이나 당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왜 이렇게 했는가 이유를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효율적 식량 배급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입니다. 기근이 극심해지면서 백성들은 더 이상 토지를 경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흩어진 농촌 지역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가가 직접 식량을 배급하고 관리하는 데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국가가 백성을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특정 성읍들에 모이게 함으로써 요셉은 중앙 집중식 식량 배급 시스템을 더욱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 질서 유지와 안정화를 위해서였습니다. 기근으로 인한 극심한 굶주림은 자칫 사회적 혼란과 약탈 그리고 폭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백성들을 성읍 단위로 이동시켜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통제력을 높이고 공동체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던 정책적 의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 관리와 국가 자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였습니다. 토지가 바로의 소유가 된 상황에서 사람들을 성읍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23절에서 요셉이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고 다시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토지를 분리하여 국가 소유 체계를 공고히 한 뒤에 다시 적절하게 재배치하려는 행정적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보존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그들을 보존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비록 백성들이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보호하고 책임지는 보존적인 통치의 성격을 띱니다. 요약하자면 21절에서의 조치는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위기 속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치밀하고 논리적인 행정적 결단이었습니다. 이는 백성을 흩어지게 하여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보호망 안으로 집중시켜서 생존을 도모하고 향후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26절에서 요셉이 5분의 1을 국가에 상납하는 애굽의 토지법을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26절에 기록된 토지 소산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게 한 이 규례는 애굽의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국가와 백성 사이에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려는 요셉의 치밀한 정책적 결단의 내용입니다. 자, 그 의도를 한번 보면 국가 통치권의 확립과 공적 책임의 제도화를 들 수 있습니다. 기근 이전에 애굽 토지는 개인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기근 동안 백성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서 토지를 애굽 왕 바로에게 다 팔았으므로 법적으로 모든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됐습니다. 요셉은 이 토지를 백성에게 다시 경작하게 하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게 함으로써 토지의 주인은 국가이고 백성은 그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소작인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백성의 생존을 책임지는 대신 백성은 국가의 자원을 활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적 계약을 성문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의 안정화와 재난 대비 체계를 마련한 그런 체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5분의 1의 세금은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온건한 수준의 그런 세금법이었습니다. 조세법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세금을 통해서 국가가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기근이나 국가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정 운영과 국가 운영 비용을 여기서 충당함으로 지속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 애굽이 기근 후에도
중앙 집권적이면서 강력한 국가로 유지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의 생존 보장과 노동 의욕 고취입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바로의 것으로 강제 귀속시킨 후에도 5분의 4라는 큰 몫을 백성에게 돌려준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세금이 너무 과했다면 백성들은 경작 의욕을 잃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백성들이 충분히 생계를 유지하고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백성들에게 종자를 제공하여 다시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그들이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했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보존해준 그런 정책인 것입니다. 계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요셉의 이 조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대리하는 통치자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신이 바로의 신하이지만 결과적으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보존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가족이 고센에서 번성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권력을 사설이 쓰지 않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백성과 국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렇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청지기로서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5분의 1의 토지법은 단순히 세금을 거두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기근이라는 극한 재난을 국가적 혁신과 재건의 기회로 전환한 요셉의 탁월한 지혜, 정치적, 경제적 탁월한 지혜였습니다. 이 토지법을 통해서 애굽은 더 견고한 중앙 집권 국가로 변모했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한 토대를 굳건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을 다 이해하고 나면 이후 창세기에서 요셉의 역할이 단순히 단순한 식량 배급자를 넘어서 국가 구조를 바꾼 통치자로 묘사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애굽에서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을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적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묵상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에서 언급한 말씀 묵상 Q&A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또 말씀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샬롬.